입니다. 수입 물가가 3년 10개월, 근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. 원인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유가 때문입니다. 이 얘기도 좀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4년 11월 이후 지난 9월에 수입 물가가 최고치였다고 그러네요. 유가 맞습니다. 때문에. 거의 한 4년 가까이 이제 최고인데요. 이 수입 물가가 왜 중요하냐? 수입 물가는 두 가지 의미의 측면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, 하나는 이제 수입 물가 원자재를 들어와서 우리가 내수 소비하는 게 있고요. 유류 부분 관련해서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중간재를 만들어서 완제품을 파는 물가, 그렇죠. 수출 물가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선행지표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자 물가, 소비자 물가 더 오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인데요. 9월 수입 물가가 한 달 전에 비해서 1.5%,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9.7%가 올랐거든요. 가장 큰 이유가 국제 유가입니다. 특히나 우리는 중동산 두바이유 이제 의존도가 높은데,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, 한 달 전만 하더라도 8월에 배럴당 72달러 선이었던 게 지금 배럴당 9월 달에는 77달러로 올라갔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 오름폭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수입 물가에 이제 바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. 근데 지금 물론 우리가 뭐 거의 한 70~80%를 이제 중동산 두바이를 수입하는 거로 우리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, 두바이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좀 다 오르는 거잖아요. 다른 맞습니다. 유가들도.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로 뭐 이를테면은 뭐 그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이런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? 지금 상황에서는. 유가는 앞으로도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던데요. 이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좀 이제 그러니까요. 불안합니다. 사우디의 언론인 이제 이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과 이 국제사회가 사우디를 제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무기 판매 금지를 비롯해서 강경으로 나가니까 사우디는 또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국제유가를 빌미로, 에너지를 빌미로 나는 반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뭐 이 수요 공급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그대로 국제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, 특히나 미국의 이란 제재가 이제 임박했거든요. 그동안 국제유가가 안정적이었던 건 미국과 사우디의 우호적인 관계였거든요. 사우디가 산유국이다 보니까 미국이 국제유가 오르니까 좀 물량 풀지라고 하면 사우디는 말을 들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척을 짓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국제유가 비빌 언덕이 없어서, 그동안은 사실은 이 셰일가스가 굉장히 일정 기준 이제 이 물량을 풀면서 이런 조절을 해야 하는데, 지금은 그 자체 시스템이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,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뭐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물가에도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. 맞습니다. 지금 수입 물가가 1년 전과 비해서 거의 10% 올랐는데, 수출 물가는 우리가 상품 수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하면 1.4%가 올랐어요. 훨씬 덜 올랐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기업들은 전략적 고객한테, 다국적 기업한테 물건을 팔면서, 야, 유가 10% 올랐으니까 이번 달에는 10% 올려서 받을게,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. 그럼요. 예. 점진적으로 오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발생하는 거고, 수입 물가보다는 수출 물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출에서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 악화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게 또 결국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,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 8월달에 소비자 물가, 9월달에 소비자 물가가 1.9%까지 올라가서 맞습니다.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치 거의 육박을 했다라는 거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, 그때는 뭐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의 뭔가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만, 이쯤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우리 국민들 체감 물가, 가뜩이나 높은 체감 물가에 더욱더 상승 요인이 뭐 늘어난다고도 봐야 되겠네요. 맞습니다. 사실 그 유가는 파장이 좀 큽니다. 사실 신선 제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석유류 제품이 있고요. 교통, 주택, 수도, 전기, 연료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, 국제 유가가 10% 오를 경우 수입 물가는 2년 후에 최대 6.5%가 오르게 되고요. 생산자 물가가 1개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5개월 후에는 0.62%까지 오릅니다. 이게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도 2개월부터 상승해서 예. 5개월 뒤에는 0.15%포인트 오르기 때문에, 그만큼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물가 관리 수준이 2%거든요. 상당히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. 그만큼 금리를 올릴 여건이 성숙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유가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
일단 금리를 뭐 올리는 거는 사실은 뭐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우리 상황이 금리 올리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유류세를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10% 내지 최고 20% 인하한다라는 안인데요. 이거 역시 국제유가가 더 올라버리면 효과가 미미하거든요. 그럼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예. 앞으로 이제 국제유가의 동향 아마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게요. 알겠습니다. 왠지 자꾸 갖기는 어려운데 악재가 하나 더 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